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 줄곧 바이든 행정부의 반도체 보조금을 비판했습니다. 여기에 관세 부과 가능성도 수차례 언급했습니다. 미국 우선주의와 중국에 대한 견제가 더 강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가 반도체, 조선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 대응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다양한 채널을 가동해 협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한미 양국은 반도체 동맹으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킬 것이라며 국내 반도체에 대한 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업계는 관세가 미국의 기업과 산업에도 부정적이라며 미국 경제에 미치는 부작용 등을 설명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이어 열린 조선업계와 간담회는 긍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습니다. 조선업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윤 대통령과 첫 전화통화에서 협력을 희망한 분야입니다. 안 장관은 양국의 법령과 규제 등 환경이 다른 만큼 더 치밀하게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업계도 힘을 모아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조선업 관계자들은 양국의 조선협력 확대를 환영한다며 인력 양성 등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이번 중남미 순방의 성과를 취재기자와 함께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순방 전부터 윤 대통령과 시 주석과의 만남은 정말 화제에 올랐는데요. 2년 만에 만난 양국 정상은 내년에 10주년을 맞이하는 한중 FTA와 관련해 이 서비스 투자 협상에 대한 논의를 약속하고 서로 방중과 방한 초청을 주고받으며 관계 개선에 물꼬를 터는데요. 특히 러북 밀착에 대한 중국의 책임 있는 역할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또 한미일 정상도 다시 만나 러북 군사협력 상황 속 이 3국 간 협력의 중요성을 다시 확인했는데요. 공조 관련 실무를 담당할 협력 사무국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시바 일본 총리와의 회담에서는 내년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켜 나가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이렇게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이뤄진 이번 순방에서는 경제 분야의 국익을 위한 외교전도 펼쳐졌습니다. 이번 에이펙이 열린 페루는 구리와 아연 등 자원 부국으로 꼽히는데요. 윤 대통령의 공식 방문을 계기로 이 페루와 핵심 광물 분야 협력에 관한 MOU가 체결됐습니다. 이는 양국 관계를 한층 더 강화할 뿐 아니라 글로벌 자원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한국의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에 기여할 전망인데요. 또 해군 함정 공동 개발을 비롯해서 공군 KF-21 부품 공동 생산 MOU 등 국방과 방산 분야 협력도 약속했습니다. 라훌 아난드를 대표로 한 IMF 협의단이 연례 협의를 위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IMF는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을 2.5%에서 2.2%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반도체 등 수출이 호조세를 보이고 있지만 내수 회복 지연으로 성장세가 둔화할 것으로 예측한 겁니다. 내년 성장률도 2.0%에 그칠 것으로 대답했습니다. 물가 상승률에 대해선 한국은행의 목표치인 2%에 근접할 것으로 보인다며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점진적인 통화정책 정상화가 적절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내년 예산안에 대해선 건전재정기조, 지출 우선순위 조정이 적절한 조치였다고 평가했고 외환시장 구조 개선과 기업 밸류업 관련 개혁은 긍정적인 출발점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아난드 단장은 국내외 환경 변화 속에서 강력한 경제정책이 필요하다며 역동경제 로드맵의 신속한 이행이 한국의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경제에 대해서는 글로벌 충격에 대해 뛰어난 회복력을 보여왔다며 경제 성장은 회복세를 보였고 인플레이션은 점진적으로 하락했으며 금융 안전성에 대한 위험은 감소했다고 진단했습니다. 반면 한국이 직면한 주요 도전 과제로는 급격한 고령화 문제를 꼽았습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성장 잠재력을 확충함은 물론 연금제도 개혁, 재정 준칙 도입, 세입 확충 등을 통한 재정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노동력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출산율을 저해하는 경제적 제약 요인 완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대, 외국인 인재 유치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중소기업의 배분 효율성을 개선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것은 노동력 감소의 영향을 상쇄시킬 수 있다고도 언급했습니다. 협의단이 발표한 이번 결과는 경영진 승인 후 IMF 이사회에 상정돼 논의될 예정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2013년 37.56%였던 유산율은 2021년 48.61%까지 치솟았습니다. 고령 임신부 증가 등의 영향으로 유산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으로 임신 11주인의 유사산 휴가 기간이 현행 5일에서 10일로 확대됩니다. 남편이 유산 후 산모의 회복을 도울 수 있도록 배우자 유사산 휴가 제도도 도입될 전망입니다.
내년부터는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됩니다. 다만 한부모나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는 조건 없이 육아휴직 기간이 6개월 연장됩니다. 중증 장애아동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아동으로 정의했습니다. 현행 90일인 출산 전후 휴가는 미숙아 출생 후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경우 100일로 연장됩니다. 미숙아는 임신 37주 미만 출생아 또는 체중 2.5kg 미만인 영유아로 이번 시점은 출생 후 24시간 이내로 규정했습니다. 고위험 임신부는 임신기간 전체에 걸쳐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태 임신과 당뇨병, 출혈 등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수혜자인 19개 위험질환을 진단받은 임신부가 대상입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된 육아지원 3법은 내년 2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지난달 농산물 가격이 10% 넘게 내리면서 전체 생산자 물가가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이 20일 발표한 10월 생산자 물가지수는 9월 119.16보다 0.1% 하락한 119.02로 집계됐습니다. 석 달 연속 하락세입니다. 한국은행은 배추, 시금치 등 채소류의 생육이 회복되고 축산물 도축량도 늘어나면서 농림수산품 가격은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외교부는 외교부 청사에서 미국 국무부, 일본 외무성과 함께 지난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발표된 한미일 사무국의 출범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미일 사무국 운영과 사무국장직 수임은 한국, 미국, 일본 순으로 2년씩 돌아가며 하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초대 사무국장은 이원우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이 맡게 됐습니다. 외교부는 한미일 사무국을 통해 안보와 경제, 첨단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는 협력 사업을 점검 조율하고 삼국 협력의 제도화와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연말연시를 앞두고 해외여행 가는 분 많으실 텐데요. 관광지에서 카드 도난이나 분실, 위변조 등의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금융감독원이 해외여행 시 신용카드 부정 사용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된다며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는데요. 올 상반기 해외 신용카드 부정 사용 발생 건수는 1,200여 건, 규모는 총 16억 6천만 원으로 도난 분실 유형이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주로 소매치기 당한 카드가 부정 사용되는 경우가 많았고요. 해외 쇼핑몰에서 매장 직원이 결제 중 신용카드 IC칩을 몰래 빼내 다른 카드에 탑재한 뒤 사용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금감원은 해외 사용 안심 설정을 해두고 해외 출입국 정보 활용 서비스에 가입하면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